중요한 이슈, 바로 독일의 부동산입니다. 갑자기 독일로 갔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선진국 하면은 보통은 이제 서구 유럽을 생각을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어떤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괜찮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일부 취합을 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일단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부동산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의 참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내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독일의 주거 정책은 임차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상한을 3년간 약 20%로 상승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국내 상황이 떠오르실 거예요.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죠? 만약에 2년간 주택임대 사업자 기준입니다. 2년간 임차를 했다 하면은 5% 상승 제한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력하네요. 이 임대료에 대한 규제만 본다면, 예, 그렇죠. 그런데 일단 다시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 지금 본다면 임차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하는데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임차인분들이. 그런데 이런 엄격한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러한 이렇게 임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단점이죠. 뭐냐면은 여기서 3년간 20%로 시행을 그 임대료 상승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주인이 주택 개량을 하든 보수를 하게 되면은 추가로 연 11%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제일 위에 부분을 결국 3년간을 합친다면 대략 50%가 넘는 임대료 상승까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편법까지도 있다고 하네요. 임차인이 중개 보수를 주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을 대신해서 지불을 하는 그러한 편법까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독일의 임대료가 폭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독일의 임차인들의 낙원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 왜 집을 안 샀는지 뭐 후회한다는 이제 그러한 내용도 이런 부분에 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살펴본다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도시 재건할 때 임대주택을 지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세계대전 이후에 건물들이 많이 부셔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재건을 했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임대주택 지원을 많이 했는데 어떤 부분에 치우쳤냐면은 바로 민간 임대 비중에 많이 치우쳤다고 합니다. 공공 임대를 독일 자체에서 지원하기보다는 민간 임대 쪽에 더 많이 치우쳤다고 해요. 그 부분이 무려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좀 조사를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민간 임대 부분이.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워낙에 민간 임대 차원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물론 이제 지원 혜택도 주지만 국가에서 통제를 좀 하려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다시 독일로 넘어가서 이런 부분이 결국 임대 시장의 조직화, 그 다음에 대형화가 또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서 독일의 임대차 시장을 노려서 투기 세력까지도, 투기 자본까지도 들어와서 주택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이런 거 보면은 그 이후 처음 취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에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결국 주택 임대 사업자도 대형화, 조직화되면서 거대화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인구 분산이 되게 아주 상당히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베를린이라든지 뮌헨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방에도 인구 분산이 적정하게 분포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km 평방미터당 약 16,500명, 어마어마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집중이 되었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엔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3,900명, 뮌헨 같은 경우에는 약 4,4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의 인구 밀접도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이제 그런 수치를 보여요. 그리고 또한 2010년에는 인구 조사를 했더니 2030년도에 약 300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이 어긋났냐 하면은 젊은 세대, 독일의 젊은 세대, 그다음에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들이 다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국들이 젊은 세대와 주변국들이 다 이런 대도시, 베를린이라든지 이런 뮌헨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로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의 인구가 급상승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이러한 과거에 인구가 적어질 것이다. 인구 분산이 적절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도시 쏠림이 없을 거라고 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거에 반대로 이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 300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4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또 있는데 그 부분이 인구수는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의 수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같은 집에 사는 그 가구 수가 감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주택 수가 상당히 부족한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불안한 독일의 임차인들이 현재 주택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가치 상승에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현재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요약하다 보면은 제가 독일 가지고만 얘기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나라하고도 비교를 좀 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하고 좀 비슷한 부분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결국 봤을 때는 대도시의 쏠림 현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를린도 마찬가지로 주택 수가 증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구도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서울로 따진다면 현재 재건축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라든지 다양한 규제 때문에 서울의 주택도 지금 증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규제에 따른다면은. 그런다면 추후의 미래에 이러한 상황, 독일과 이러한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임대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